죽은 사람이 웃으며 찾아오는 꿈. 청구야담 기이한 소설 스토리텔링. 만약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 여러분의 꿈에 나타나 아무 말도 없이 그저 싱긋 웃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습니까? 반가움일까요? 아니면 소름 끼치는 공포일까요? 조선의 기이한 야사집 청구야담에 기록된 이 소름 돋는 반전 이야기를 들으시면 앞으로 꿈속의 미소가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1장. 꿈속에 나타난 망자의 미소. 인간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그리운 이를 먼저 떠나보내는 슬픔을 겪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 그리움이 사무칠 때면 이미 고인이 된 이들이 꿈속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보통 꿈에 죽은 사람이 나오면 어딘가 슬픈 표정을 짓거나 화를 내거나 혹은 아무 말 없이 바라보기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미 무덤에 묻힌 사람이 살아서 돌아온 것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찾아온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조선 후기의 기이한 야사들을 모아놓은 책 청구야담에는 바로 이 죽은 사람의 미소에 얽힌 아주 소름 돋고도 기묘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귀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인간의 지극한 의리와 그리움, 그리고 인간의 지혜가 만들어낸 놀라운 반전의 역사입니다. 2장. 한양 선비 이생원과 절친했던 벗의 죽음. 조선 정조 시절 한양의 한 모퉁이에 이씨 성을 가진 유능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생원이라 불렀습니다. 이생원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서당에서 함께 동문수학하며 형제보다 더 깊은 정을 나눈 절친한 벗 최생원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눈빛만 보아도 서로의 속마음을 꿰뚫어 볼 정도로 가까웠고 훗날 조정에 나아가 백성들을 위해 함께 일하자고 굳은 맹세를 나누었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정한 운명은 이들의 약속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시험을 불과 몇 달 앞둔 어느 날 최생원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몹쓸 괴질에 걸려 급사하고 만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미래를 논하던 벗이 하루아침에 차디찬 시신이 되어버렸으니 이생원이 받은 충격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생원은 며칠 밤낮을 곡하며 벗의 상례를 치렀고 그의 무덤 앞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3장. 기이한 꿈, 그리고 살아 돌아온 벗. 벗이 떠난 지 석 달째 되던 어느 비오는 밤이었습니다. 이생원은 늦은 밤까지 책을 읽다가 밀려오는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어붙은 듯한 정적을 깨고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지더니 삐걱거리며 방문이 열렸습니다. 이생원이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바라보는 순간 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석 달 전에 자신이 직접 땅에 묻었던 벗 최생원이었습니다. 최생원은 생전의 모습 그대로 도포를 깨끗하게 차려입고 서 있었습니다. 너무나 놀라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는 이생원을 향해 최생원은 입가에 잔잔하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방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 미소는 살아생전 그가 장난을 치거나 기쁜 일이 있을 때 짓던 바로 그 다정한 웃음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이생원은 그것이 꿈인 줄도 모르고 벗이 살아 돌아왔다는 기쁨에 겨워 그의 손을 덜컥 잡았습니다. 손은 따뜻했고 최생원은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과거 시험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최생원은 이생원의 말에 그저 허허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4장. 꿈에서 깨어난 후의 불길한 예감. 닭이 운이 이만 가봐야겠네. 자네 부디 몸 건강히 있게나. 최생원은 마지막까지 싱긋 웃으며 방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이생원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니 방 안에는 촛불만 넘실거릴 뿐 벗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잠에서 깬 이생원은 이상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보통 죽은 사람이 꿈에 나와 웃으면 좋은 일이 생길 길몽이라고들 하지만 이생원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길함과 음산함이 가득 찼습니다. 생각해보니 꿈속에서 벗은 환하게 웃고만 있었을 뿐 단 한마디의 말도 스스로 먼저 꺼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이생원의 말에 반응하며 미소만 지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생원은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리움의 꿈이 아니다. 내 벗의 영혼이 나에게 무언가 간절히 전하고자 하는 신호다. 이생원은 날이 밝자마자 하인들을 이끌고
최생원의 무덤이 있는 선산으로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5장 무덤 속의 끔찍한 진실과 반전. 최생원의 무덤에 도착한 이생원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봉분 한쪽이 심하게 무너져 내려 있었고 주변에는 사람들의 발자국과 묘를 파헤치려 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조선시대에는 묘를 파헤쳐 부장품을 훔치거나 시신을 훼손하는 도굴꾼 묘적들이 기승을 부리던 시기였습니다. 이생원은 즉시 관가에 신고하고 최생원의 가족들과 함께 조심스럽게 무덤을 파헤쳐 관을 확인했습니다. 관 뚜껑을 열어 젖힌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굴꾼들이 부장품을 훔치는 과정에서 시신을 거꾸로 뒤집어 놓았고 훼손된 시신의 얼굴은 마치 고통에 일그러진 듯한 기괴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생원은 왈칵 눈물을 쏟으며 깨달았습니다. 꿈속에서 벗이 지었던 그 웃음은 반가움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시신이 처참하게 훼손되어 고통받고 있으니 제발 나를 찾아와 이 끔찍한 상태에서 구원해달라고 절친한 벗에게 보내는 눈물의 SOS이자 기괴한 역설의 미소였던 것입니다. 이생원은 정성껏 벗의 시신을 바로잡아 다시 염을 하고 무덤을 튼튼하게 보수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이생원의 꿈에 최생원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생원을 향해 깊숙이 허리를 숙여 절을 올린 뒤 맑고 평온한 얼굴로 하늘을 향해 걸어 올라갔습니다. 이생원은 그제야 비로소 벗을 온전히 보내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친구가 꿈에 나타났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고인은 어떤 표정을 짓고 계셨나요? 여러분의 기묘한 꿈 이야기를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는 피가 흐르는 꿈은 왜 전쟁의 징조였나라는 더 기이하고 소름 돋는 야사 미스터리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